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국방부 장관님 이하 각 기관 또 부대 모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3주간 국방부와 여하기관 부대 국정감사를 통해서 6.25 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군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군이구나, 또 존경받을 만한 군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상하 동육자 성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성을 위해서는 상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느끼고 싶은 것만 느낀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휘관과 참모, 상하급 지휘관들이 전략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견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급 지휘관의 전략적, 작전적 사고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합참 국감 때 제가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전쟁의 원칙 중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이 예상하지 않은 의도, 시간, 장소, 방법으로 군사행동을 실시합니다. 역으로 적이 예상하고 있을 때 아무런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물론 정치권, 아니 국민 전부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핵실험장 풍계리나 미사일 발사 등에 있는 동창리 일대에 그냥 미상 움직임만 있었을 뿐 미사일 실험은 없었습니다. 지금 외교, 경제 등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미국과 세계 각국은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핵미사일 시험이 있을 때도 실험은 실험일 뿐 관성적으로 대응해 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20여 년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무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적이 모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타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방 얻어맞고 나서 타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적이 완전한 공격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불씨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군사적인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유리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여론이, 그리고 동맹국이 외교, 경제 등 제재와 압박의 임계점을 넘어서 군사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해 왔을 때 장관님께서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어떻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갖는 파괴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것이 사용되기 전에 파괴,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고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각 대상 기관별로 미담 및 선행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있으면서 이국 운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물론 지적해서 고치는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고치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잘못을 지적만 하기보다는 잘한 것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종합감사를 맞아서 국군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등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우리 군의 구성원들은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대국민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병력 문화, 이거 결국 군이 해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군 당국의 의지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사람들은 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 떠밀려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해자도 내 자식이고 가해자도 내 자식인데 군 병력 문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장관님의 견해와 국방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예, 병력 문화의 개선은 저를 포함한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매우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리가 전우라는 인식 하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미사일 위협 등 각종 도발에 대해서는 정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것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 믿음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군은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응징해서 다시는 도발에 엄두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우리 방위산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리 척결은 해야 되겠지만은 비리 척결에 매이기보다 이제는 앞으로는 방위산업의 어떤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방사청이 소요 제한이라든가 소요 제기, 결정, 획득, 전력화, 운영 유지 등 어떤 한 부분을 반드시 책임지고 방사청에서 어떤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 대한 인식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청장님 의견은 네,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에서 결정된 그런 소요에 대해서 그 요구대로 계획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기간 내에 다 완수해서 전력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역 그 군인들도 소신을 가지고 소신과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버 사령관 나오셨나요, 오늘? 마이크 좀 갖고 답변해 주시죠. 네. 사이버 사령부에서 9월 25일 백신 중계 서버의 네트워크를 분리했는데, 그러면 이 백신 중계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됐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백신 중계 서버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 백신 중계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었다는 걸 탐지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악성 코드는 뭐 매일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량의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정황은 23일 오전에 확인을 하고 오후에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되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했을 텐데, 지금 한 20여일이 됐거든요. 악성 코드가 언제 침입했는지, 또 그 코드 침입한 주체가 누군지 이거 확인을 했습니까? 그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그 해킹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차후에 알 수 있겠습니다. 아니 20일이나 됐는데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방망이나 전장망이 비록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컴퓨터 자체를 좀비 컴퓨터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국방망이나 전장망에 들어있는 비밀까지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태에서 20일이 지났는데 맨날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겠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 있고 일부 내용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11월 중에는 모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능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할 능력이 없으면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 국감 첫날 지적을 했으면 적어도 국감 마지막 날 합정 검열을 할 때는 무언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걸 해야 되는데 아무 책임 없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게 국민들 앞에 할 소리입니까? 신속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북한은 사이버전을 핵과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3대 수단이다. 또 사이버 무기는 핵과 생화학 무기와 함께 3대 비대칭 전력이다. 이래서 사이버 전력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의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최소 세계 3위의 사이버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2010년에 사이버 부대를 창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이버 부대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정치적 댓글이나 쓰는 이런 사이버 전력, 이거를 해서는 안 되죠. 보다 공세적인 사이버 전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사이버 사령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교들은 계속해서 인사이동으로 전력이 바뀌고, 또 실제로 맡아야 할 부사관들은 인력이 태부적해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병들은 단기 복무하니까 자꾸 더 바뀌고, 이래가지고야 사이버 전력이 제대로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IT의 전반적인 수준과 능력은 북한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IT 시장의 테스트 마켓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만 이렇게 북에 대해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사이버 전력을 유지하고 있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혼자 힘으로는 백년하청입니다.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래서 정부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NSC 의결을 거쳐서라도
정부 부처, 학계, 산업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신종 사이버 무기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또 사이버 공격 무기 공격자를 식별하는 디지털 게놈 기술을 어떻게 보급하고 확대할 줄 건가? 사이버 공격이 왔을 때 역추적하는 기술, 독자적인 암호를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기술 등 이런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단기간에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이버 전의 중요성, 또 군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접근 및 대응 중요성,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은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한 이래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댓글 문제는 이제 과거의 문제이고 그런 것들로부터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이 사이버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이건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군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역량을 구축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육군본부 국감 때도 육군총장께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사이버전에 실질적으로 모든 이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사관인데 부사관 인력이 태부적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점검해 보시고 사이버 사령부의 부사관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장교와 일반 복무병은 이제 그러한 보직 교체율이 있고요. 여기는 부사관과 군무원들로 많이 그러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그 침투기 AN2기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달 원산에서 북한이 최초로 에어쇼를 했는데 거기 보도를 보면 AN2기가 이게 그동안 천과 나무로 된 재래식 기종이라 미사일에 레이더에는 안 잡히지만 야간 비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그런데 북한 그 원산 에어쇼에서 나타난 걸 보면 기체 하부에 지형 탐지 레이더가 부착돼 있고 또 상부에는 GPS 안테나 형태의 부품이 장착된 게 발견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관께서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 AN2기가 야간에도 초저고도 비행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에 공개됐습니다만은 군은 이미 과거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온 사항이고 AN2기의 우리 야간 침투 또 충분히 상정해서 대응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이 AN2기 등 저고도 대공 방어 능력을 위해서 1000마를 지대공 유도 미사일 1000마를 배치했는데 이 1000마가 표적기 생산업체가 부도가 나서 표적기를 못 만든다는 이유 때문에 배치하고 한 번도 실사격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그 점도 잘 아시죠? 조금 의원님께 자료가 정확히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1000마는 2004년도에 전력화를 해서 2012년까지 쭉 사격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제 그 3년 동안 못했는데 최근 3년간만 못한 겁니까? 예. 앞으로는 근데 이 12월부터는 가능하겠습니다. 육군본부 직제를 보면 육군이 당연히 육군의 군사력 건설의 소요라든가 교육훈련 이 상황을 관장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 표적기 생산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즉각 대응 태세를 강구하고 뭘 하고 해서 이 훈련 공백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지 강 건너 불 보듯이 3년간이나 한 1년이라면 이해가 가요. 3년간이나 그냥 훈련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다른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도 실사격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정기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네. 1년 12월부터는 훈련 다시 재개된다는 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구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박창명 병무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이 공직자들의 이 기강 회의 실태가 발견이 됐습니다. 국가를 기망해서 그에게 예산을 손실시킨 사안입니다. 청장님 물론 재임 중에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병무청이 운영하는 사회복무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보시죠. 우리 서울병무청은 2008년 3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대연빌딩 6, 7, 8, 9층을 임차해서 센터로 사용했습니다. 그간 계약 기간 중에 134억 원을 임차 관리비로 예산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 병무청이 대연빌딩과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은 5,03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가가 사용한 면적은 3,095평방미터 전후입니다. 이것이 건물 주인 스스로가 관악구청에다가 신고한 내역입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죠. 이 계약 면적하고 실사용 면적을 비교해 보면은 이 5,033평방미터와 3,070 내지는 3,096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 임차 관리비가 52억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렇게 임차 관리비가 과다 지급되게 된 배경을 확인해 보면은 당초 2008년 2월 달에 병무청 내에서 이 건물의 임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품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품의서가 작성될 때 건물의 정확한 면적을 확정하지 못하니까 추후 사용하는 면적을 확정해서 계약을 실제 사용 면적만큼 계약하겠다 하고 왼쪽에 있는 게 실무자들이 당시 실무자가 이 작성해서 이 서울병무청장에 결재를 받은 승인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실제 계약이 체결될 때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계약서 바꿔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계약서 변조가 발생이 된 겁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단순히 면적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을 볼 것 같으면은 당시 병무청이 사용하던 6, 7, 8, 9층을 지금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산하기관인 복지부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6, 7층 전부와 8층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평당 임차료가 11만 5천 원입니다. 지금 관리비까지 포함해서요. 당시에 병무청이 사용할 당시에는 8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15만 8천 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차료가 지금하고 단순 비교해도 37% 넘게 이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현재 이 주변 빌딩의 임대료 시세를 볼 것 같으면은 8년 후인 오늘 이 시점에도 대개 11만 원 전후 또 조금 위치가 못한 곳은 7만 5천 원까지 임대관리비까지 이렇게 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서울병무청은 15만 8천 원이라는 이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대연 빌딩을 임차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죠.
여기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 감독자들이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는 아니면은 실무자와 결탁이 되었든 간에 최장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당시에 9층이 없던 건물입니다. 9층이 등기부 등본은 물론이고 건축물 대장에도 이 9층이라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해 10월에서야 건축물 대장에 이 건물이 등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존하지 않은 건물, 특히나 이 국가계약법에는 등기가 되거나 준공되지 아니한 건물을 임차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계약에 최소한도 공인중개사라든가 법무사는 충분히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서울병무청뿐만 아니라 건물주, 더 나가서 여기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도 함께 공모하고 공모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잘못이 발생된 것입니다. 뒷장 넘겨주시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3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전부는 아니지만 예산이 과다 지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당시에 계약 담당 직원이었던 6급 직원 한 사람을 강등 처분하는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또한 강등 처분받은 담당 직원도 소청을 해서 정직 3개월로 감경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활동 때 지난 2015년 예산 결산을 하면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자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만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 징계만 요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후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병무청이 한 것은 담당 직원의 징계 조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 의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다가 8월 19일에야 관악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수사 의뢰도 이 전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과 건물주에 유착이 있는지 이 부분에 한정해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흥신소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밖에 안 됩니다. 본의원실에서 강력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자 마지못해 지난 9월 29일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 다시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본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52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부당하게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병무청에 어느 누구도 이 잘못됨을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감사원의 담당자 징계 요구가 감사원의 징계 요구라는 이유로 더 이상 이 잘못된 예산 이 손실 사건에 대해서 실적 진실을 발견하려거나 또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네. 이게 6급 담당 직원 한 사람만의 이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꼭 한수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도 이 병무청은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본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 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단독 행위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건 윗선의 비호가 없이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 건물의 주인이, 건물의 이 주인 되는 분의 이 두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정당에, 특정 정당에 이 활동을 하는 당직자들이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건물의 이 임대 과정, 임차 과정에서부터 이후에 감사원 감사 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치적인 위압이 계시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위압은 뭐 저희가 좀 아직 그 확인하기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소송도 제기를 해놨고 또 관련자를 고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걸 발표하신 대로 지금 이제 수사를 오래 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내용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는 이 시간에도 말씀하세요. 네, 청장께서는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유리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여론이, 그리고 동맹국이 외교, 경제 등 제재와 압박의 임계점을 넘어서 군사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해 왔을 때 장관님께서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어떻게 건의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갖는 파괴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것이 사용되기 전에 파괴,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고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각 대상 기관별로 미담 및 선행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있으면서 이국 운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물론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고치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잘못을 지적만 하기보다는 잘한 것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종합감사를 맞아서 국군의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등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우리 군의 구성원들은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대국민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병력 문화, 이거 결국 군이 상하급 지휘관들이 전략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견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급 지휘관의 전략적, 작전적 사고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합참 국감 때 제가 인적 요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전쟁의 원칙 중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이 예상하지 않은 의도, 시간, 장소, 방법으로 군사행동을 실시합니다. 역으로 적이 예상하고 있을 때 아무런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물론 정치권, 아니 국민 전부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핵실험장 풍계리나 미사일 발사 등에 있는 동창리 일대에 그냥 미상 움직임만 있었을 뿐
미사일 실험은 없었습니다. 지금 외교, 경제 등 모든 제재 수단을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국방부 장관님 이하 각 기관 또 부대 모두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3주간 국방부와 여하기관 부대 국정감사를 통해서 6.25 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군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군이구나, 또 존경받을 만한 군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상하 동육자 성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성을 위해서는 상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느끼고 싶은 것만 느낀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휘관과 참모를 동원하고 있는 미국과 세계 각국은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핵미사일 시험이 있을 때도 실험은 실험일 뿐 관성적으로 대응해 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20여 년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무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적이 모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타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방 얻어맞고 나서 타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적이 완전한 공격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불씨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뭐 군사적인